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인포맥스입니다. 저는 김준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네. 새해 복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무엇보다 건강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는 투자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네. 큰 복일 텐데. 네. 그렇네요. 올해도 저희는 열심히 좋은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경제에 대한 고민 이런저런 말들 참 많은데 올해는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많이 떨어졌는데 금년에는 또 다른 이유로 또 한 해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확률적으로 봐도 작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출발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첫 손님으로 모셔보도록 할까요? 테이블랩스 케빈 강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금년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자, 그래서 뭐 1년 얘기하지 말고 저번 주 얘기부터 해서 저번 주가 사실 별로 시장도 얇은 상태에서 움직여서 오히려 시장의 심리가 어떤지를 볼 수 있었던 좋은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나스닥도 마지막 1시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좀 많이 네, 빠져있던 걸 다시 마지막에 이제 또 올려서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뭔지 저번 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쭉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두 가지만 딱 꼽아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 코로나 정책 변화되면서 실제로 확진자 확 늘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분분한 것 같아요. 그거 네. 한 가지랑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이제 고용 데이터만 열심히 본다 그랬잖아요. 네. 파월이.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주거는 잡히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주거 관련돼 있는 경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주거가 좀 이제 안정은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그 두 가지가 제일 컸었던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차트 보시면은 월요일 날은 휴장이었고 크리스마스, 네. 네. 이제 화요일부터 쭉 움직였는데요. 그 보시면은 1번 부분에서 보시면 아래쪽 가서 보시면 금리가 확 내려갔어요. 네. 네, 밑에 파란색 보시면은 금리가 확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쭉 올랐는데 그냥 줄줄줄 흐르면서 다시 빠졌거든요. 네. 이게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보니까 결국은 중국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금리가 내렸으니까 주가가 올릴 수 있었던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결국 중국 방역 조치 완화되면서 결국 해외 여행객들 증가되면서 또 세계로 이렇게 또 코로나를 수출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확진자 돼서 뭐 중국 다시 봉쇄하면 어떡하냐 또 그다음 변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결국 줄줄줄 흘러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그 보류주택 판매 4%로 하락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주택 가격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약화되니까 금리도 좀 안정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약간 좋게 시작했다가 네. 이제 그냥 중국 얘기 나오면서 후다닥 다 내려가 버린 상태로 끝났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분에서 일자로 쭉 올랐잖아요. 네. 네. 저거 나올 때는 저 부분도 되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9천 건이 증가를 했어요. 전 주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실업자 수가 늘어났으니까 고용이 이제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파월이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은 금리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죠? 네. 빨간색 보시면은. 네. 근데 저게 빨간색이 장기예요. 10년짜리가 떨어지고 오히려 2년짜리들은 파란색 여기서 보시면은 네. 빨간색은 떨어졌잖아요. 아래로. 10년짜리는 확 떨어졌는데 2년짜리는 오히려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고용 데이터 나오면서. 네. 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고용은 또 뭐지? 그러니까 이제 10년짜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약간은 침체 네. 우려도 고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였죠. 근데 주가를 보시면 주가는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일자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렇게 다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떤 것 지표들에 맞춰져서 더 얼마나 과잉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주식시장이.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결국 실업수당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경기 연착륙을 기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오른 이유가 결국은 여기서 떨어지는 게 실업수당이 조금 나오는데 어느 정도 많이 그러니까 실업의 급증하는 건 아니구나. 저 정도 늘어나는 거는.
지금도 실제로는 되게 실업률이 3.5%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용이 그래도 너무 나빠지는 수준은 아니네. 속도상.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3번 부분에 가서는 금요일 날은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 나오면서 실제로 전월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위축 국면이라는 뉘앙스로 해가지고 쫙 빠져서 출발을 했죠. 근데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쭉 빠져서 출발했는데 끝부분은 다시 다 반등시켜서 네. 거의 빠지지 않은 상태로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움직임이었고요. 근데 보실 때 여기서 급등하는 거랑 급락하는 거 두 가지 이유들을 하고 그다음에 밑에 금리가 그 당시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시면은 금리는 되게 급등하는 방식을 보였고 이때 대비해서 2번과 3번 차이가 그에 반해서 주가는 오히려 급등하고 내려갈 때는 조금 더 적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약간은 지난주는 파지티브한 쪽으로 전체적으로는 내렸지만 파지티브한 쪽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금리가 특히 장기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침체 우려가 더 커지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 금리가 오히려 안 빠져주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뭐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방향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계속 얘기했던 굿뉴스가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헷갈리는 상황이죠. 헷갈리는. 이제. 예, 헷갈리는 정도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네.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원래 굿은 배시고 배은 굿인데다가 했다가 작년 말에 우리가 그냥 이제 굿은 단순 무식하게 생각한 거는 경기 관련돼서는 굿뉴스가 굿뉴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 관련돼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게 굿뉴스니까 좋은 네. 거다. 그러면 네. 주식도 오른다. 오른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뭐 그거는 되게 맞았죠. 아직도 맞고 있는데 네. 뭐 고용. 고용 관련돼서 너무 모르겠는데 우선 고용 관련돼서 타이트하다 하는 거는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져야 좋은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 항상 보잖아요. 타이트하다는 건 기업이 타이트하다는 거니까 기업이 타이트하다는 게 좋은 뉴스잖아요. 그게 맞죠? 기업 타이트하다는 의미가 되게 이게 고용은 예. 타이트한 게 어느 쪽이 타이트한 건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고용- 결국 잡이 네. 많이 있으면 있으면 이건 좋은 거죠. 거잖아요. 좋은 경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잡이 많으면 그런데 이제 밴 뉴스다 주식에는 이제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는 거꾸로 건데 되는 거죠. 네. 저번 주에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지는 국면. 헷갈리는 네. 상황이다. 헷갈리는 라고 상황.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경기 관련돼서는 조금 사람들이 선택지가 비슷해졌는데 고용 관련돼서는 결국은 좀 이제 오히려 헷갈리는 수준입니다. 파월이 이제 난 고용만 볼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파월이 2월달에 고용에 대해서도 다른 소리를 하면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굿뉴스는 굿뉴스고 바뀌겠죠. 배뉴스는 배뉴스 다 바뀌는 거니까 고용이 너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시장, 그다음에 외환 시장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네. 원 달러가 1등이었습니다. 주간으로. 네. 그래서 1.5% 이상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 날 강세가 되게 많이 됐어요. 네. 노란색이 네. 위안화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봉쇄 이제 해제되면서 완화 정책 나오면서 실제로 뭐 확진자 늘어난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환율에서 분명히 먼저 반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위안화가 강세가 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중국에서 심하지 않은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안화를 바이하는 거잖아요. 예, 위안화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장이 주식도 반등을 다시 했고요. 나스닥도 금요일 날 오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글로벌리 봤을 때는 지금 다 달러 약세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호주 달러도 강세, 위안화도 강세, 유로도 강세, 코리아 원도 강세.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 쪽으로 돌아가는 거여서 약간은 이 외환만으로 보면 리스크 온,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라기보다는 리스크 온 쪽으로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이고요. 그것도 이런 데 쭉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들이 하락은 하고 있는데 네.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저는 이제 침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속도가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속도가 지금 조금 약화되고 있어요. 그 지난 달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빡빡하게 떨어지면 네. 무섭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침체로 가야 되잖아요. 실업도 갑자기 급등해서 올라가면 와 다 잘리나 봐. 이제 어떡하지? 소비도 무너지겠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집값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2, 3%씩 계속 떨어진다. 그럼 무섭잖아요. 네. 근데 뭐 0.5, 0.5씩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조금 속도도 조절되고 시장도 좀 안정되고 이러면서 이 정도로 떨어지면 침체는 아니겠는데 이런 뉘앙스들로 좀 바뀌어야 주식 시장에는 포지티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류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8보다 낮은 마이너스 4로 많이 떨어진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차이가 큰데요. 네, 차이가 네. 굉장히 크게 발표가 됐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감소하면서 주식도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인데 앞에서 보셨듯이 이쪽 부분들 방역 조치 완화되고 뭐 단기 이자율 쪽 확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다시 반등해가지고 이제 거의 비슷한 레벨에 끝냈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확 올린 상태에서 거의 끝냈어요. 그래서 금리 보시면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특히 지난주에는 물론 이게 그냥 뭐 지난주는 이제 시니어들은 다 없고 주니어들끼리 그냥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연말에. 그런 거야. 이거는 뭐 볼 필요 없어.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의미가 없는 장이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장기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저는 침체 쪽에 더 강화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단기 쪽 금리가 어느 정도 페드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단기 금리는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장기 금리는 침체를 반영하고 있어서 약간은 침체할지 안 할지는 장기 금리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장기 금리 레벨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장기 금리는 아직 4%가 넘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게 4.2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4% 밑으로 해서 3.5까지 10년짜리 갔다가 지금 조금 올라서 우리 3.8. 0%일 때요. 몇 년 전에 네. 코로나 전에 0%일 때 이자율이 그때 장기 금리가 한 1%, 1, 2% 정도 1%, 사이였죠. 2%. 1.5%, 1.2 그러면 사이였죠. 한 장기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레벨에 3.5 정도에 쭉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한 건 아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이상한 거지 지금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죠. 길게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2%라고 맞췄을 때 대체적인 장기 금리들 다 3, 4% 사이 정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서브프라임 끝나고 0으로 내렸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끝나고도 또 0으로 내려서 밑에 바닥에 붙여놨었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대 예를 들어서 지금 3에서 4 사이니까 3 정도에 있다고 해도 하면 아주 이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상하진 않다. 거기에 있는 게 오히려 낫다. 괜히 저게 더 확 내려가면 금리 내려간다고 좋아할 것 같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은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 진짜 침체이면 어떻게? 진짜 침체면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네. 작년에 뭐 주식 시장이 나빴던 이유를 보면 뭐니 해도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모든 중앙은행이 따라 올리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부 코스트가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죠. 모든 네. 사람이 채권 하는 사람,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주식 사는 사람 다 코스트가 올라. 네. 기회비용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것인데 네. 금년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지금 이 시간에 또 30%가 빠졌다면 만일에 빠진다면 그 이유는 보나마나 경기일 거잖아요. 그렇죠. 올려놨더니 네. 이제 다 금리, 죽었다, 뭐 금리 이런 올리진 않겠죠. 그렇게 나빠지면 좀 네, 내리겠죠. 그렇죠. 그래봐야 다 소용없다. 네. 금리 올려놨더니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은 거죠.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만 큰 그림으로 보면 올해는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가 그렇게 나빠졌을까 그걸 보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더 큰 그림이 금리보다는 경기다 하는 게 거의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장기 금리에서 반영해 주지 네. 않을까. 인디케이터를 뭐 너무 복잡하게 예, 생각하면 지금 어렵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보니까 지금은 진짜 하나만한 우리도 하나만한 소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오른 거 내리니까 지나놓고 나면 이게 이래서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틀 전에는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틀 만에 펀더멘탈이 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없죠. 우리가 모르는 거죠. 나만 말 바꾼 거지. 해석을 예, 네, 해석의 해석을 문제는. 못 하는 네. 거죠 지금 전혀. 그리고 연말에는 특히나 또 안 좋았던 게 기술주 중심으로 너무 많이 너무 폭락이죠. 빠졌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술주 빠진 네. 거 부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네, 이게 지난주에 돌았던 짤이에요. 네. 트위터에서 짤. 그림 짤이라고 부르는데 왜 짤이라 그래요? 짧아서 짧아서? 뭐 짧은 뭐 이런 거 할 때 음. 그림이라서? 네, 그림은 짤이라고 불렀는데 이 제가 그냥 조그맣게 가져왔는데 네. 보시면은 저승사자가 문을 하나씩 열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아 밑에 그렇군요. 네, 밑에 그림에 네, 보시면 제일 앞에 넷플릭스 피바다 만들고 메타 피바다
그 다음에 구글 피바다, 아마존 피바다, 테슬라 피바다, 그리고 똑똑똑 어디를 하고 있냐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야, 네. 이런 건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여기 그래놓고 써 있는 게 넥스트 인라인이에요. 아. 넥스트 인라인 플리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줄스라고요. 트위터하고. 네, 이 밑으로 붙으라는 거죠. 이제 너네 둘만 들 빠졌다. 내려와라. 다음 타자라는. 다음 타자라는 네. 느낌의 그런 걸 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조그맣게 비레크먼 5천억 손실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넷플릭스 투자했다가 로스컷하고 나왔죠. 5천억 깨지고. 네. 네. 예, 그게 이제 여기 1번 제일 처음에 넷플릭스가 그래서 1번에 피바다였던 거죠. 여기서 연초에. 아, 참 웃을 일은 아닌데 네. 기발한 그림이긴 하네요. 근데 문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 시가총액 크니까.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순서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림은. 야, 근데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잘. 이거는 뭐 미국에서 나온 건가요? 미국 그 트위터에서 돌리는 트위터에서. 그림이에요. 예, 이게 누가 그래서 쓴지도 모르는 여기 거네요. @트렌드 스파이더라는 누군지 모르는 네, 저장 네. 그 트위터에서 이제 대박이네. 카피 떠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부분이 넷플릭스에서 폭락, 그다음에 2번 부분에서 메타 폭락,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는 이제 우르르 다 같이 폭락.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이제 아마존 검정색이 아마존이거든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그냥 끝에 가서 어떻게 됐다 보시면 테슬라 꼴찌, 메타 꼴찌예요. 여긴 65% 이상 빠진 친구들이고 그 위에를 지키고 있는 게 아마존하고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는 생각보다 여기 초반에 마이너스 70%까지 넘게 빠져 있다가 지금만 50%대니까 한 반등 50%는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먼저 많이 빠졌으니까. 네, 먼저 많이 빠져서 네. 생각보다는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네.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50% 반등하는 애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마이너스 70이었다가 마이너스 50 되면 50% 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30원이 50원 되면은 네. 50원도 더 그래서, 돼. 네, 그래서- 50%더 오른 거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좀 이제 파지티브하게 보면 넷플릭스처럼 나머지 애들도 조금 반등을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랑 마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무리 못해도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구글에다가 줄 맞춰. 얘네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줄 맞히라는 표현이 내려오라는 얘기죠 지금. 결국은 구글이 제일 잘한 건가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잘한 거죠. 아, 예. 예. 저- 얘네 예. 둘은 지금 한 25%, 22, 28 정도라서 얘네들만 20%대고 나머지 다 38%예요. 구글이 마이너스. 구글도 많이 빠졌네요. 네. 구글도 많이 빠졌고 아마존은 거의 50%.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쭉 순서대로 보시면은 그리고 아직 메타와 이제 메타는 그래도 시간을 좀 거쳤어요. 빠지고 나서. 근데 테슬라는 이제 계속 빠져서 지금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보는 너무 편협적인 정보긴 한데 그냥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 보면 테슬라 메타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 괜찮은 거야? 아, 그렇긴 한데 애플, 구글은 뭐 네, 애플, 우리 구글,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일 좋은 회사인데 무슨 주식 빠질래 빠져. 그냥 네. 이러고 무조건 붙어 있으려고 그러지. 우리 회사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진짜 요새 말로 일도 안 한다. 어쨌든 여기는 네. 프로덕이 확실하게 스테이블한 프로덕이 프로덕이 확실하게 확실한 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덜 빠진 거라고 보셔야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들이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바꿀 수도 없고 네, 우리도 바꿀 네, 수 없잖아요. 돈 매일 달라고 그래 이제는. 네. 전에는 공짜로 쓰던 거 이젠 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전화기 바뀔 수도 없고 애플 쓰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애플을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옵션 쪽이나 네. 이제 선물 쪽 잠깐 보시면은 특별한 이슈들은 없었어요. 거래들은 많이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S&P 선물 같은 경우는 한 4만 6천 계약 미결제 약정이 늘었다. 네. 근데 이제 스페셜하다기보다는 이제 뭐 신규로 들어오는 물량이거나 해지하는 물량들에 있었을 때는 약간 늘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3월물을 가지고 많이 봐야 된다. 일단 네. 지금 그래서 그 3월물도 다 마이크로 선물로 거래가 제일 많이 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4만 6천 계약 정도 늘었다. 지난주는 마이너스 한 17,000개였잖아요. 줄어들었었던 게 다시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서도 계속 늘어나겠죠. 저번 주에 그 우리 코멘트 중에 푸콜 페리티 얘기 맞아요. 좀 네. 나왔는데 그거 지금 푸콜 페리티 예. 부분 여기서 잠깐 설명을 우선 보시면은 푸콜 페리티는 그
그냥 물량으로 하는 건가요? 그 많아요 종류도. 거래 종류인데? 오픈 인터레스트로 만드는 예. 풋콜 페리티도 있고 예. 거래량으로 하는 예. 풋콜 페리티도 있고 기준 자체가 네 좀 기준 다양해요? 자체도 아. 예. 그다음에 프라이스? 네 프라이스는 아니고 내재 변동성 가져가는 풋콜 페리티도 있고 프라이스는 아니다 이거죠? 네 프라이스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뭐 풋이 비싸고 콜이 싸고 뭐 이런 거는 네네네네. 아니잖아요.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인플라이드 볼러티리티 가지고 만드는 풋콜 페리티들도 이제 트레이더들은 쓰긴 쓰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대부분은 거래량. 거래량 내지는 예. 오픈 인터레스트 예, 미결제약점이에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연말에도 네. 유튜브도 보고 좀 봤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설명하고 착각하고 듣는 것 같아요. 풋콜 페리티의 풋이 좋다 그러면 풋이 비싸졌네? 그거 아닌 거죠. 네. 그냥 풋의- 풋이 거래만 많이 된 네, 거예요. 북쪽에 좀 이제 붙는 사람들이 많다. 예, 예. 근데 지금은 그 부분도 여기 그림 보시면은 풋콜 페리티가 이제 예를 들면 풋 여기 보시면 260만 계약 정도가 예. 있고 그다음에 콜이 120만 계약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개 나누기 한 게 풋콜 페리티라고 보시면 예, 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상 단순한 최대가 거래량이다. 미결제약점.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되게 막 풋이 오버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위클리 옵션들, 단기 옵션들 풋을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냥 풋콜 페리티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그거 생각입니다. 일주일짜리 다 빼고 해는 다시 사람들은 만들어야 되죠. 이거 다시 만들어야 일주일짜리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시면은 오픈 인트레스트에 거의 뭐 이만큼을 다 내일 오늘 오늘 만기 뭐 내일 만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풋콜 페리티가 진짜 그 짧은 거 말고 긴 걸로 했을 때 그래도 한 달짜리는 해야죠. 겨- 그래도 경험으로 아무래도. 보실 때 진짜 풋이 콜보다 2배가 거래가 돼요. 네. 그럼 풋 가격이 더 비쌉니까? 풋 가격이 그러니까 인프라이드 비싼 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거래가 많이 되면 아무래도 사는 디맨드가 있는 네, 있는 거니까 거죠. 조금 올랐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컨트레리언으로 써요. 그러니까 풋이 너무 많아지면 안 빠지는 걸로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쪽에는 반대로. 그 방향으로는 오히려 안 가는. 네. 네. 그 빅스도 마찬가지고 빅스 같은 경우도 빅스도 굉장히 올랐을 때 주식을 매수하자고 얘기하거든요. 거꾸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빅스에 대한 오해, 그다음에 네. 풋콜 페리티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시장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기 좋잖아요. 네. 폭락하면 무조건 예, 높아져요. 무조건 그걸로 설명하는데 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다.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이게 조금 요즘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결제약장들도 보시면 3,600, 3,500 이런 레벨에 계속 많이 모여 있어서 실제로 하락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트리거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락하는 순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도 비슷하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 지난주에 조금 특이했던 거는 지수가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 내재 변동성이 오히려 올랐어요. 옵션이 비싸진 거죠. 옵션이 비싸죠. 네, 옵션이 비싸진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1월 초 부분에는 약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내일은 나오셔서 어떤 네. 얘기를 해주실까요? 내일은 테슬라 관련해서 네. 하도 테슬라 ELS 얘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블룸버그에도 테슬라 스트럭처 프로덕트 코리아 이제 뭐 2천억 깨졌다 뭐 이런 것들이 블룸버그에서도 영어 뉴스까지 다 스트럭처, 나왔어요. 스트럭처 네, 프로덕트 프로덕트 그게 이제 굉장히 비쌌나 보죠? ELS여서 네. 그쪽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쭉 드리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해외 주식 투자 1등이 테슬라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초 아직도 대비 1등이에요? 계속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가지고 이렇게 계신 빠졌는데도 분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ELS를 저렇게 뉴스화 시켜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뉴스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오히려 그 뉴스들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한번 네, 그 살펴보도록 프로덕트도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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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의 하락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 내일 또 자세한 얘기 함께 해주실 거고요. 테이블 앱스 케빈 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